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1분 51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시간이죠. 전지적 세계 시점입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나라는 아니에요. 네. 네, 하지만 저희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바로 아프리카 대륙 북동쪽에 위치한 수단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 수단에서 이 군부와 야권이 역사적인 권력 이양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드디어 보인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우리 정부에서도 환영한다 뭐 이런 네. 입장도 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수단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수단이 어떤 나라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프리카의 북동쪽에 있는 제법 이 면적이 큰 나라입니다. 그 이집트 위치는 많이들 아시니까 네. 이집트 그 밑으로 바로 밑에 이제 붙어 있는 나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기도 했었고요. 네. 그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56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영토보다 훨씬 컸죠. 지금 흔히 우리가 남수단이라고 부르는 나라. 네. 최근에 이제 유엔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011년에 받았습니다만은, 그 두 나라가 한 나라로 있을 때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나라였었는데, 남수단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그 제일 면적이 넓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넓은 나라 이제 자리는 내줬지만, 네. 어쨌든 여전히, 크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30년 넘은 그 독재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문제가 있었고 기아에 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네. 먹을 것이 부족해서 가장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렇죠. 한다는 것이 뭐 그런 문제에다가 이제 또 이제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내전 상황까지 내몰리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제 남수단도 독립을 한 건데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결국 그 30년 집권을 하던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군부가 잠시 통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군부가 들어서서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양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반대를 하죠. 그렇죠. 30년을 넘겨서 지금 내가 군부 기다렸니 지금 그러면서 결국은 더 혼란한 어떤 시기를 겪었습니다만은 결국 성공적으로 야권하고 잘 이양 협정 을 맺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권력 이양 협정을 맺기까지 지금까지 굉장히 반정부 시위도 많았고 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결국 권력 이양 협정에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권력 이양 협정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군부가 그 30년 통치했던 그 바시르 대통령을 이제 물러나게 하고 네. 이제 좀 집권을 좀 하려고 했던 그런 거를 이제 국민의 힘으로 이제 밀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도 군사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군부의 대표죠. 거기하고 야권 연대라고 이제 그러니까 많은 그 세력이 연합을 한 것이죠. 자유와 변화의 힘을 위한 선언. 그러니까 약자로는 영어로 DFCF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이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서명을 하는 것인데 2022년에 이제 정식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3년 3개월 남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과도 정부를 이제 만든다. 네. 그러면 과도 정부는 누가 구성하느냐? 이제 그 주권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군부와 야권이 공동으로 통치 기구를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21개월은 군부 지도자가 이제 그 위원장을 맡고 네. 그 뒤로 18개월 동안은 야권 지도자가 위원장을 맡아서 내각을 이끌고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은 2022년 3월 그 2022년까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상적인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죠. 그 2022년에 정식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투표의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을 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제로 이제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가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인 셈이죠. 네. 뭐 앞서 그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남수단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남수단이 수단에서 분리 독립했던 게 2011년인데 네. 그러면 남수단과 수단이 사실 같이 있을 때는 훨씬 더 큰 땅덩어리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분리 독립을 그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을 하겠다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 경우가 이제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결국 원래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통일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 수단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이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독립을 시킨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수단과 현재의 남수단이 인구 구성이라든가 네. 뭐 종교라든가 모든 면에서 너무 이질적인 그런 이제 면이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원래는 다른 나라인데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정말 다른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다스렸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사실 그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제 국가다, 이제 나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하고 네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요즘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민족 국가, 이제 우리말로 정확한 번역이 좀 사실 어려운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개념의 국가가 만들어진 게 사실 굉장히 인류 문화에서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는 과연 나라라고 할 만한 그게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영국이 통치를 하면서 크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 민족들을 묶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독립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그 네이션 스테이트 같이 네. 그렇게 아프리카에서도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들을 그냥 섞어가지고 한 나라로 크게 이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라를 구성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를 나라를 이렇게 만드니까 네. 그 안에서 그렇게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이제 큰 틀에서는 수단과 남수단이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된 것이고 종교는 그 수단은 이슬람교, 네. 남수단은 기독교. 그 다음에 인구 주민 구성으로 보면은 북쪽에 있는 이 수단은 좀 아랍인 계통의 네. 주민들인 반면에 남쪽은 흑인이고 네. 그리고 물론 현재의 수단 내부에서도 또 흑인들이 주로 사는 그 지역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이질적인 그런 문화와 환경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결국 이런 그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들이죠. 그러면 남수단이 독립한 이후에는 그런 혼란들이 좀 가라앉았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 안에 사실 그게 있는데요. 네. 남수단하고 지금 현지 수단하고는 정말 너무 이질적이어가지고 정말 내전을 2차례나 치러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이 2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건데 네. 조금 더 작게 보면은 정말 그 수단 안에도 또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이질적인 대표적인 경우가 이게 다르푸르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거는 남수단은 당연히 남쪽이죠. 다르푸르 지역은 이 좀 북서쪽인데요. 거기도 역시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기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시르 대통령이라고 30년 집권했다는 그 대통령, 네. 이 대통령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수단 전체를 이슬람화 시키려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했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남수단도 결국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한 건데 다르푸르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남수단이 독립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을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결국은 지금 바시르 전 대통령도 그 다르푸르에서의 학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국제사법재판소에도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네. 아직 이제 그쪽으로 체포는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수단 국내에서 체포가 돼서 재판을 이제 받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바시르 대통령이 기소가 돼 있는 건데, 네. 근데 뭐 배후에는 다른 문제들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시리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시리아 문제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도 이제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정말 이렇게 괴롭혔던 그런 독재 정권이 있는데, 네. 국제사회에서 이 독재 정권을 제거하겠다.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명분이 있다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제사회 누구? 그러니까는 그럼 누구가 들어갈 것이며 근데 그 사람 들어가겠다는 국가는 왜 들어갈까? 네. 결국 이권 문제가 네. 그 시리아에서도 결국 그래가지고 더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선례를 봤을 때 지금 저 수단 같은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정말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수단 같은 경우도 사실 수단이 그 전에 그 이란과도 친한 적이 있었고, 근데 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네. 사실 우리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 있잖아요. 네. 그 위쪽으로 이렇게 길게 바다가 연결된 거기가 이제 홍해라고 하죠. 그 아라비아 반도하고 그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그 홍해를 사이에 두고 이제 수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전통적으로 가까운 나라였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터키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같은 이슬람 국가지만 이 파워 게임 이걸 또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 홍해에다가 수단에다가 이제 항구를 하나 지금 개발하겠다 이게 계약이 끝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 같으세요? 결국은 그 터키의 세력이 이 수단 쪽으로 내려오겠다는 들어가겠다는 그렇죠.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카타르도 역시 카타르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데 카타르 역시 계속해서 이제 수단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세력을 그 안에다 넣고 있고 가까이 보면은 그런 나라들이지만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수단에다가 많이 세력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 상황에서 지금 수단의 그 민주 정권이 이제 들어설 어떤 찬스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재자를 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거 잘못 해결하면은 시리아 꼴이 또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시리아하고 차이점은 시리아는 미국과 러시아가 크게 개입을 했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는 별로 개입할 의사가 없죠. 수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개입이 없다는 그 차이는 물론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의 이권을 향한 어떤 그런 개입 이런 것들은 정말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수단 군부와 야권이 권력 이양 협정에 서명을 하고 민주국가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본 거는 분명 고무적인 일은 맞지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수단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워낙 주변에서 노리는 국가들이 많아서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상당히 사실 걱정이 됩니다. 네. 과연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가능할까? 네. 네, 이 부분이 가장 좀 그렇죠.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화된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그 전 세계의 그 시민들의 눈 이런 네. 것들이 굉장한 압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정부나 군부나 이런 데가 아니죠. 시민이죠. 맞습니다. 그 시민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네. 우리가 국제 뉴스를 또 보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국가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주의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과연 이 수단이라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민주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한번 다루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단의 민주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